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면서 나중엔 더 크게 올라가는.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네,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정말 장기간 투자를 하신 입장에서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좀 일반적인 그런 전문가들과 좀 다른 뷰가 나올 예.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예.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락 논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확실히 그런 얘기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영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뭐 더 빠진다, 뭐 2천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게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물가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뭐 꺾일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이번에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이미 뭐 9% 맞아요. 이제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0.7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저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9%로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이제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생각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갈 거다. 물가가 올라갈 거다. 약간 그러한 심리가 약간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찬물을 확 끼얹어서 앞으로 물가가 안 오를 수도 있겠다.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통화 정책 수단에서는 결국은 뭐 금리를 올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최근 같은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 모든 것들이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총 어떤 유동성을 줄여주면서 물가를 잡는 게 약간 급선무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더 하락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이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콕 집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 이러면은 뭔가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총 어떤 유동성이 줄어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하락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무섭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기업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는지 안 반영이 됐는지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지수가 한 9%까지 올라서 1%를 만약에 정말 올린다면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시장을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 과연 어떤 기업이 잘 버틸 수 있는가. 그런 약간 기본적인 걸로 좀 시장을 접근하면은 우리가 이 공포스러움을 넘어서 약간 이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거의 한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번처럼 연준이 오락가락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예. 작년 한 이맘때만 하더라도 괜찮다. 뭐 2023년까지 무조건 제로금리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예. 갑작스럽게 올해 들어서 스탠스를 확 바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기준금리 1% 올릴 것이다. 또 물가가 여기에서 뭐 정점을 찍었다. 아니면은 더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예. 어차피 연준도 못 맞추는데 투자자가 뭐 맞출 가능성은 맞습니다. 사실 예. 낮은 거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예. 펀드멘탈이 우량한 그런 기업들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주식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사실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결국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이거를 팔아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투자를 하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고 좀 실패를 하는 이유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는 것보다는 사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점이 이제 다른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어떤 상황보다는 고금리 상황에 지금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버틸 수 없는 기업이 있는데 버틸 수 없는 기업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거기다 그러니까 매출이 작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도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 때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매출도 적절히 나오고 영업이익도 적절히 나오는데 부채 비율이 작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면서 그러면 경쟁사들이 부실한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가는. 대부분 항상 이제 버블이 늘었다가 줄었다, 버블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 같은 시장에 굉장히 저희가 공포를 느끼는 게 연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버블이 너무 많이 끼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을 우리가 우리 달란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준을 우리가 믿고 있다가 지금 다들 너무 연준마저도 이제 당황하니까 저희가 더 당황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고금리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예. 그런 기업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예.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고 예. 실적이 괜찮은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하거든요. 성장주냐, 실적주냐. 이제 우리가 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느냐, 실적주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잘 될 때는 뭘 이제 그게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되거든요. 구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크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야 이렇게 되는 게 성장주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실히 뭔가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은 훨씬 이제 투자를 할 때 노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죠. 왜냐면 이제 처음 투자하면은, 실적과 도대체 주가의 관계가 무슨 소용이냐. 실적이 좋아도 주식이 안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이 딱 그런 장세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식이 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최악의 상황일 때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너무 보수적으로 들리고 아니 무슨 투자하는 사람이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이제 오르고 떨어질 때 그 구간이 정말 뭔가 주식시장의 전쟁터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살아남기만 하면 살아남는다는 게 뭐냐면 주식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대부분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주식의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채가 높거나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은 심지어 파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 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예를 들어 지수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2300인데 여기서 뭐 더 공포를 조성해서 주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화폐량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게 결국은 증시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 지금 약간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살아남는 기업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씩 다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성장주라고 했던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둘씩 이제 좀 이제 조정을 받는
약간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네. 이게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연준이 방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채가 적고 네. 펀더멘탈이 우량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약간 좀 어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주 뭐 이런 기업들을 볼 수 있을까요?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좀 이제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퍼가 이제 그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좀 이제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훨씬 더, 왜냐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이 들어오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은 되지만 뭐 버틸 만하다 라는 기업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런 기업이 있는데 야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투자자들 마음 자체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화를 내요. 미래 3년 뒤는 모르겠고 지금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떨어진다는 거는 채권을 발행을 해도 채권도 이제 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도 자금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부실 기업은 버티기가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막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또 두둑한 현금을 가지고 부채가 낮은 그런 기업도 생각하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나 그런 반도체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예를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아니면 포스코 거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실적이 좋고 좀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좀 실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충분히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주영님 영상을 자주 보니까 네. 현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주제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까 요거를 이제 일부러 쓰는 게 뭐냐면 지금 다들 너무 겁을 내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을 많이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현금을 더 마련해 오면 되느냐. 그러니까 좀 돈이 많으신 그렇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네네. 돈이 많다기보다는 그 전에 투자를 좀 이제 자제하고 있다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좀 뭐랄까 적금이나 이런 거를 해지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는 만약에 이제 내가 1억이 있다면 약간 어떤 느낌, 쇼핑?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지금 뭐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나 뭐 우리가 흔히 뭐 좋았다라고 했던 주식,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네이버나 삼성 SDI 뭐 그 전에 굉장히 뭐 좋았다라고 했던 주식들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맞아요. 뭐 게임주나 엔터주는 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상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시각을 물론 이제 우리가 힘이 들지만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현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상의 효과가 뭐냐면 현금을 항상 내가 아무리 장세가 좋아도 어떤 현금에 대한 것들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약간 그런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주식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KTNG라든지 그 전에 뭐 통신주 이거는 사실은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떨어졌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를 네. 언제쯤 팔고 내가 이제 성장주 중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좀 사볼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전체로 봤을 때 내가 배당주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섞어주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결국은 이제 한번 복습? 이제 과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공격적인 주식 말고 좀 실적주라든지 안정적인 주식들을 좀 더 비중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결국 다 선택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바겐 세일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좋은데? 뭘 사지? 약간 예. 그런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빅스텝 이번에 물가가 9%까지 올라갔으니까 야,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약간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선택을 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원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그러니까 위험을 좀 짊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요지는 뭐냐면 주식 시장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위험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 예. 확실히 좀 오히려 위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행복해하고 더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예. 지금같이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는 이런 순간이 사실상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위험이 낮아지는 그렇죠. 기회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바닥에서 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건 뭐 신이 아니상 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무릎일 것 같은. 지금은 누가 봐도 무릎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왜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아, 이제 연준이 이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이제 모든 거를 희생하더라도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약간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나. 라고 생각.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오히려 무덤덤할 수 있고, 이제 원래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유동성이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가 팔고 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현금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주식이 먼저 그러니까 유동성의 가치가 더 높은 코인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럼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이제 떨어질 텐데 이 상황에서 이미 지금 달란트님 말씀해 주셨지만 성장주라든지 우리가 아까 말씀 게임이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80%까지 떨어진 것도 많거든요. 네네. 뭐 최근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우리가 그 전에 좋았다라고 했던 주식들도 뭐 넷마블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하락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주식들은 더 뭐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한 마이너스 이미 고점 대비 한 80에서 그 정도 난 수준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실적주로 자금이 이제 왜냐면 믿을 건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밖에 이제 실적주밖에 없다면서 먼저 올라가면서 대신에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이 약간 이제 떨어지고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